변호사님, 제 소송은 이미 시작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규정이 개정되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상속권 상실과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그런 상속 사건들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더 스마트 상속 전문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류분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만들어지자마자 본회의에서 유류분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유류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소송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식 노릇도 안 했는데 재산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평생 간병한 자식은 유류분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면서 억울해했던 분들 정말 많으셨죠.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늦어지면서 소송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유류분 개정안이 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바꿀지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륜상속인 이제 자녀와 배우자도 예외가 없다. 첫 번째,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이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을 평생 돌보지 않고 연락을 끊고 살던 자녀 혹은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람도 부모님의 유언을 남겨두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실 청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와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던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에 나타나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는 만약 상대방이 폐륜 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간병한 자식, 유류분 뺏기지 않는다. 2026년 유류분 개정안의 두 번째 포인트는 효자, 효녀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생전에 고생한 자식에게 고맙다고 미리 재산을 좀 떼어줘도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내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을 걸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해서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는 내가 받은 재산이 단순히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간병이나 또는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땅 대신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의 원칙 변화. 세 번째 포인트는 유류분 반환 방식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유류분을 반환할 때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으로 나눠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땅 하나에 형제들 이름이 서너 명씩 올라가서 처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무엇보다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액 반환, 즉 유류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부동산을 공유함으로 인한 복잡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죠. 깔끔하게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조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대습상속 요건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부모님 사망 시에 상속인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사망 또는 상속이 결격되는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상속이 결격되었다는 사유가 빠진 것이죠. 이는 상속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상황
상황에서 상속인이 상속 결격이나 상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를 학대하여 상속권이 박탈되었는데 자녀의 배우자가 그대로 대수상속인이 되어 어머니 사망 시에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부부는 사실상 경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내 소송에도 적용될까?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제 소송은 이미 시작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규정이 개정되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상속권 상실과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그런 상속 사건들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망인이 돌아가신 건에 대해서는 위 두 가지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급 적용 기간에 상속 개시일에 해당한다면 이번 유류분 개정안을 적용해서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액 반환 원칙은 이 법이 시행된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주어진 상속 권리만큼 부양 의무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양 의무는 져버리면서 돈만 챙기라는 폐륜 상속은 막고 묵묵히 부양 의무를 다한 상속인은 보호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2월 12일에 개정된 유류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분에 관하여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본문과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범범인 더 스마트의 이효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